1977년 어느 날 국순단 창업자 배상면은 한국의 명주라는 책을 냈습니다. 당시 나이 53살로 양주 업력이 25년을 넘긴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 보는 양주법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쌀을 찌지 않고 생쌀가루를 발효시켜 술을 빚는다. 고려시대 명주로 알려진 백화주를 생쌀 발효법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죠. 배상면은 반신반의했어요. 그리고 이 발효법으로 직접 술을 담가봤어요. 그랬더니 풍미가 더 살아났고 술에 영양분도 잘 보존됐죠. 배상면은 2년 후 딸이 결혼할 때 하객들에게 생쌀로 담근 술을 내놓았어요. 반응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약주 시장이 거의 사라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냉정하고도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약주는 약재 등 여러 재료가 들어간 청주를 말하죠. 배상면은 생쌀 발효법을 활용한 양조 기술과 관련해서 특허를 얻었어요. 그리고 전통 백화주에 오미자, 구기자 등 한방재료 12가지를 추가한 약수를 만드는데요. 이 술이 바로 1992년 처음 출시된 백세주입니다. 과거 술은 종류에 따라 판매 구역이 제한됐어요. 막걸리는 시군 단위, 약주는 도 단위로 팔아야 했죠. 그런데 1994년 약주의 판매 지역 제한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어요. 백세주는 이제 전국 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상면은 서울 사무소까지 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죠. 잘 팔렸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른 약주 한 병 값이 250원 정도였는데 백세주는 10배 가까이 비싼 2,000원이었어요. 게다가 도매상을 통해 유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주류도매는 일종의 면허를 가진 종합주류 도매업자들만이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대형 주류업체들과 협력관계였죠. 주류업체들이 도매업자들을 통해 신규 주류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으면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름도 생소한 소규모 업체의 전통주를 팔아줄 리는 없었죠. 소주와 맥주가 주도하는 주류시장에서 백세주가 들어갈 틈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죠. 배상면은 주류 유통망 대신 음식점을 직접 파고드는 이른바 게릴라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 도심 상권 음식점보다는 유원지 등 교외부터 공략하기로 했죠. 행락객들은 마음이 여유로워지기 마련인데요. 새로운 것을 쉽게 도전하는 경향을 보이죠. 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접하는 백세주를 선입견 없이 대할 수 있어요. 국순당 영업사원들은 2명씩 조를 짜서 유원지 음식점을 찾았어요. 이들은 음식점에서 굳은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해줬죠. 설거지 그릇이 쌓여 있으면 설거지를 했고 고객 신발이 흐트러져 있다면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유리창도 닦고 화장실도 청소했죠.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음식점 주인들은 백세주를 한 병이라도 더 팔아주려고 나섰습니다. 광고 포스터도 매장에 붙여줬죠. 배상면은 백세주 광고가 새겨진 메뉴판과 앞치마를 제작해 홍보했어요. 2000년 말부터는 백세주에 일반 소주를 섞어 마시는 이른바 50세주가 유행했죠. 백세주는 전국 유통을 처음 시작한 1994년 18억 원어치가 팔렸어요. 하지만 백세주 덕분에 2003년 국순당의 매출액은 1319억 원까지 껑충 뛰었죠. 백세주는 출시 30주년인 2022년 누적 7억 병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배상면은 평생 술에 몰입했지만 체질적으로 술을 잘 마시지는 못합니다. 술을 쉬졌다가 술통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있죠. 하지만 세상을 뜨기 전까지도 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인 누룩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전통주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건강에 좋은 약주를 만들겠다는 다짐,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나 프랑스의 코냑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술을 만들겠다는 소망, 배상면의 꿈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